해도 되겠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열심히들 준비해 주셔서. 예. 되겠죠? 자, 이쪽 그룹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는 나라의 가족관계 중요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길지만 한 단어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도에서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 중요해서 이쪽 그룹에서 생각하는 네, 저희 영적 가족이란 그리스도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영적 가족 안에서 중요한 건 누가 발표하시나요? 영적 가족이란 혈연적인 가족을 뛰어넘는 신망의 동행하는 한마디로 해달라고요. 신앙의 동반자. 신앙의 동반자로서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이쪽에 누가 하시나요? 예, 저희는 기도와 실천입니다. 네. 기도와 실천. 영적 가족을 기도하고 또 실천하고. 이쪽으로 누가 하시나요? 아까 똑같은 분이 하시나요? 저희 팀에서는 영적 가족이란 하느님 사랑 안에서 기도로 일치된 믿음의 공동체, 좀 길게 정의했고요. 한마디로 하면은 하느님 정의를 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 누가 하시나요? 나왔는데. 누가 영적 가족이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서 만든 하느님 나라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가족관계 증명서. 여기서 한 단어 잘 감사드리고요. 누가 하시나요? 네, 저희는 많은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그냥 저희는 간단하게 성가정이고요. 주일미사를 가족이 함께하면서 성가정을 이루고 기도로 그분께 한 마음으로 다가가면서 같은 섬김을 하는 것.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마지막 그룹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저희는 공동체의 카리스마라고. 공동체의 카리스마. 예, 카리스마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자, 공동체 카리스마.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자, 왜 걸린다라고 했냐면요. 영적 가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단어, 세 단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오늘 1교시를 끝나고 쉬는 시간을 하고 본격적인 강의 내용이 들어갈 건데 여기에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이 단어를 제가 보기에는 올곧게 이해하고서 카리스마 단어를 쓰셨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적 가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성과 정신과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올곧게 이해해야지만 영적 가족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고서 2교시 시작하면서 이제 정의를 함께 내릴 것인데요. 영성, 정신, 카리스마 생소한 단어는 아니죠. 자, 일단 카리스마를 살짝 접어두고요. 영성과 정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설명할 때 그냥 생뚱맞게 설명하기엔 조금 어려우니까 이 앞에 살레시오 영성, 살레시오 정신, 혹은 돈보스코 영성, 돈보스코 정신. 자, 4개의 단어를 제가 설명했는데요. 그 단어가 각기 다르니까 다르게 썼겠죠. 그러면 돈보스코 영성과 돈보스코 정신이라고 표현할 때 영성과 정신이 두 개념 중에 한 단어가 개념이 더 큰 개념입니다. 영성과 정신 중에 특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보스코 영성, 돈보스코 정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둘 중에 한 단어가 큰 단어이고 쉽게 설명을 하면 수학 시간에 부분집합 하듯이 어느 한 의미는 어느 한 의미에 속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신이라는 의미가 클까요? 혹은 영성이라는 의미가 클까요? 영성.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것으로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다수결이라고 해서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영성이 훨씬 더 큰 개념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주시고 정신이 큰 개념이다. 정신 나가셨나?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나요? 이제는 광주에서 했나 여기에서 했나 헷갈려요. 네. 자, 정답은요? 정신이 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단어를 내가 이제 강한 단어를 써서. 자, 그러면 조금 더 영성과 정신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돈보스코 영성과 돈보스코 정신. 돈보스코는 한 시대를 사셨던 한 성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돈보스코 정신하면 돈보스코가 사셨던 그분의 삶의 주범, 관습, 형태 등등 그분의 삶의 모든 양태를 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느님과 관련된 것을 뽑아서 추려내면 돈보스코의 영성이 됩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돈보스코 정신하면 돈보스코가 사셨던 그분의 고유한 삶의 관습, 습관, 삶의 양태 모든 것들을 정신이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느님과 관련된 것을 빼면 돈보스코의 영성이 됩니다. 즉 돈보스코가 자신의 삶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가가 바로 돈보스코의 영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더 큰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얼굴 표정들이 왠지 조금 이렇게 클리하고 상쾌하지가 않으세요? 왠지 좀 찝찝하시고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드셔서 예.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냥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혼이라는 그런 개념하고 자꾸 이렇게 그 습관이 돼서 그런데 정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정신이고 그 중에 하늘과 관련된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영성과 정신은 같은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리셔 서적이나 이런 데 보다 보면 돈보스코 영성과 돈보스코 정신을 혼동해서 같은 의미로 많이 쓰기는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해서 쓸 때는 그렇게 구분해서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조금 전에는 돈보스코 영성과 돈보스코 정신을 설명했는데 살레시오 영성, 살레시오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살레시오란 1월 24일 축일을 지내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아니라 살레시오 가족으로서의 살레시오 영성과 살레시오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돈보스코 영성과 살레시오 영성, 돈보스코 정신과 살레시오 정신 엄연히 글자가 다른데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구분한다면 구분을 위해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돈보스코의 영성과 돈보스코의 정신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한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신 분들은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보스코라고 했던 한 성인 인물이 살았던 삶의 양태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방편이었기 때문에 돈보스코 영성, 돈보스코 정신이라고 할 때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레시오 영성, 살레시오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면 돈보스코의 근원을 두어서 살레시오 가족이 그 시대나 문화나 공간적으로 근본은 바뀌지 않지만 거기에서 살아냈던 삶과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이기에 살레시오 영성과 살레시오 정신은
변한다 혹은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한다는 성장,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살레쇼 영성과 살레쇼 정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비유되는 게 바로 강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물론 여기 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서울 제1한강교에 올라가서 흐르는 강물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제의 한강물과 오늘의 한강물과 내일의 한강물이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지금 바라보는 물은 현재 흘러가는 물이지 어제의 한강물은 이미 지나갔고 내일의 한강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그 물이 그 물인 것 같죠. 그렇기에 변하지 않는 돈보스코가 고유하게 살았던 돈보스코의 정신과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이었던 돈보스코의 영성은 변하지 않지만 그 뿌리로서 살레쇼 가족들이 각 시대와 문화와 장소에 맞게끔 삶의 양태가 바뀌고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이 변하는 살레쇼 영성과 살레쇼 정신은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면서 변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예. 다른 스토에나 다른 제속회 같은 경우 그 스토의 제속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정신과 영성이 단어를 쓰는 데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거기서도 정신과 영성의 하위 개념, 상위 개념을 이렇게 가르치시나요? 통칭해서 영성과 정신이라고 할 때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정신과 프란치스코 영성을 이야기할 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누구의 영성과 누구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고유한 사람만 바뀔 뿐이지 영성이라는 단어와 정신이라는 단어는 다른 분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자, 꼭 여기에 돈보스코와 살레시오를 개입하지 않고요. 이 앞에 자신의 이름을 댑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정재준 영성, 정재준 정신이라고 하면 정재준이라는 제가 저의 삶의 모든 관습, 습관, 형태, 제가 갖고 있는 고유한 것들을 전부 정재준 정신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제가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 하느님과의 만남의 사건은 바로 정재준 영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성과 정신은 어느 특정 성인들만의 고유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고유한 정신과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뿌리를 돈보스코의 영성과 돈보스코의 정신에 두고 살레시오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 고유의 영성과 정신을 살아냅니다. 여기까지 또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얼굴 표정들이 다른 때는 굉장히 유쾌하셨는데 오늘만큼은 그리 유쾌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그렇죠? 여기에 이제 카리스마라는 단어 하나를 더 설명합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아까 저쪽 그룹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카리스마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그냥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돈보스코의 카리스마 하면 돈보스코가 하나님으로 받은 특별한 은총, 달란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보스코가 하나님 안에서 만났던 그리고 그것을 잘 성했던 돈보스코의 카리스마가 있다면 이 돈보스코의 카리스마를 토대로 해서 살레시오 가족들이 공유하는 살레시오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죠. 이건 역시 각자의 이름을 붙이면 각자의 카리스마가 있죠.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종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에서도 쓰고 심지어는 광고에서도 쓰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 TV 선전에 보면 남성의 카리스마 화장품 쓰죠. 그렇게도 나오는데 그 카리스마는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쓰는 그 카리스마하고는 다르게 왠지 외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라고만 카리스마의 한 단면을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올곧게 다가오진 않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돈보스코에 주셨던 그 카리스마 안에서 그 카리스마를 살레시오 가족 전체가 공유하면서 살레시오 카리스마로 하나로 뭉쳐지고 그 안에 우리 각자도 카리스마가 있지만 그것은 돈보스코와 살레시오 테두리 안에서의 그 카리스마를 쓸 때 우리는 진정한 살레시오 가족에 속한 우리 각자의 카리스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살레시오 가족의 영성과 정신과 카리스마가 있다면 이것의 핵심은 돈보스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살레시오 가족의 협력자의 한 일원으로서 이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의 정신과 영성을 살면서 카리스마로 녹아냅니다. 그런데 이 살레시오 가족 안에 있지 않고 떨어져서 딴 데 가서 있으면 살레시오 가족이 아닌 협력자로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돈보스코와 살레시오의 카리스마 안에 녹아내리지 못하고 나 하나의 독특한 카리스마를 산다면,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돈보스코의 영성과 돈보스코의 정신 안에서 살지만 만에 하나 협력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시시 프란치스코가 끌려 라고 하면서 서약은 했는데 이 안에 녹아내리지 못하고 밖에 삐쭉 나가가지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느님을 만나는 방편인데 돈보스코가 만났던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돈보스코가 체험했던 그 하느님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아시시 성인이 만났던 그 하느님, 자연 안에서 오 아름다워라 하고 있으면 나쁜 게 아니지만 우리 살레시오 가족의 테두리 안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르멜 혹은 베네딕틴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고유한 영성 안에, 그들의 카리스마 안에 그들 가족들이 누리는 독특함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돈보스코에서 시작된 살레시오 가족의 그 카리스마 안에서 영성과 정신을 삽니다. 1교시 끝인데 혹시 아직까지 자,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의문점이 나시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정리해서 시작할 때 한번 질문 한번 받고요. 지금이 5분이 조금 못 됐는데 저 시계로 15분에 시작합니다. 예, 쉬는 시간 가지고요. 강의로 유인물을 나눠드렸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이나 혹시 제가 숫자를 잘못해서 못 받으신 분은 바로 이 앞에 접수대에 강의록이 있습니다. 하나씩 다 받으셨죠? 예, 혹시 못 받으신 분은 그 앞에 접수대에 있습니다. 접수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기 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으신가요? 궁금하시거나 혹은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 보니까 몇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맞습니까? 라고서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라고 확인하셔도 되고요. 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수상적이어서 예. 자, 그러면 일반 CF에서 선전에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할 때 쉽게 끌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끌림. 그래서 무언가 색깔이든지 향기든지 아니면 어떤 외적인 외모라든지 이런 끌림으로서 카리스마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카리스마를 설명할 때 거기에는 하느님이 쏙 빠져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심적인 존재가 쏙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끌리게 하기 위해서, 즉 당신께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은총과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돈보스코만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는 하느님께서 돈보스코를 당신에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돈보스코에게 특별하게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돈보스코에 줬죠. 그래서 돈보스코의 카리스마를 설명할 때는 청소년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카리스마, 청소년과 결부가 잘 안 되죠. 베네딕토 성인, 그죠? 무언가 그들만의 고유한 하느님께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하느님의 은총 혹은 선물이라고 설명을 한 이유가 그런 이유이고, 그러면 여러분도 각자 하느님이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몫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공통분모는 바로 돈보스코이고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영성이라는 단어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즉 하느님을 못 만나면 그거는 영성이 될 수 없는데, 지금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인문학에서 쓰다 보니까 혼돈이 시작.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내적인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은총과 선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유인물을 여러분이 딱 보시면 1번 영적 가족이라 해가지고 단순히 친밀함이나 우호적인 관계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카리스마적이고 영적인 친교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영적 가족은 친교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친교가 어떤 친교냐? 내적이고 카리스마적이고 영적인 친교인데, 이 내적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정신이라는 이야기고, 카리스마 말 그대로 카리스마, 영적인 것, 영성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 가족이란 영성과 정신과 카리스마 안에서 친교를 이룰 때 진정한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살레쇼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돈보스코가 향유했던 그 돈보스코의 영성과 돈보스코의 정신과 돈보스코의 카리스마에서 근원해서 이제 살레쇼 가족 전체가 영적으로는 친교를 맺을 때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록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스스로의 오류를 발견했었는데요.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 중에 2가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 공적으로 2가지 잘못된 것을 강의 안에서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리 발견하셔서 손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더없이 기쁜데, 혹여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실망하지 않고 제가 지난번 설명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특별히 5월 성모성월이기도 하고요. 살레쇼 가족이라고 설명을 할 때 엄밀히 따지면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가족이 있고 돈보스코의 살레시오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농담 삼아 그러기도 한데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요. 유럽이나 특히 이태리 쪽에 가면 살레시오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웃으면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가족이야? 돈보스코 살레시오 가족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는데,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을 중심으로 한 그 가족 단체가 있고요. 우리는 돈보스코의 살레시오 가족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쵸? 예전에 가봤더니 누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돈보스코의 특별히 돈보스코의 살레시오 가족은 마리아 가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리아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살레시오 가족 단체 모두에게 성모님의 그 자리는 바로 스승으로서 돈보스코가 그렇게 모셨던 거고, 모든 살레시오 가족 단체 안에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남자 살레시오 수도회 안에서 성모님의 위치는 그들의 교육과 사목 활동의 모델이요, 안내자, 양성의 어머니요, 스승, 기도 안에서의 의탁의 대상으로 성모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나 수녀님처럼 살레시오 수녀님들 안에서는 모든 살레시오 성소의 어머니요, 스승이요, 수녀회의 진정한 장상으로서 성모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광주 지역에만 있는 아드마 도우미신 마리아 신심회에서는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고난과 은총의 때에도 하나님께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영성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2번째, 3번째 일부러 순서를 바꿨고요. 우리 살레시오 협력자회 원죄 없으신 동정녀와 도우미신 마리아 안에서 자기 성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발견한다. 즉 성모님 안에서 우리 성소의 본질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느님 구원 계획의 실현에서 진정한 하느님의 협조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모님의 모범 안에서 성모님이 예수님의 구원 사업의 진정한 협력자, 협조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진정한 협조자, 하느님의 협조자가 되는 그런 의미 안에서 성모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카리타스 수녀님들, SCG라고 하는 카리타스 수녀님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여인, 사랑스러운 어머님, 다른 이들을 부추기는 분, 성자의 말씀을 경청하는 제자,
고통받는 이들의 위로자,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시고 인류의 어머님이신 분의 모범을 본받도록 그들을 돕는다라고 해서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 우리가 성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 살레시오 가족은, 돈보스코의 살레시오 가족은 마리아 가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레시오 가족의 가장 중심은 당연히 돈보스코이고 현재 돈보스코의 후계자인 총장 신부님이 살레시오 가족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돈보스코는 이미 당신이 살아생전에 몇 개의 살레시오 가족을 창립하셨다고 하셨죠? 4개죠. 순서로 따지면 살레시오 남자 수도회, 살레시오 여자 수도회, 협력자회, 아니요. 사실 설립 연도로만 따지면 처음에가 살레시오 남자 수도회, 그리고 아드마라고 하는 도움신마리아 신심회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살레시오 수녀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협력자회를, 돈보스코 살아생전에 지금 현재 전 세계 31개 살레시오 가족단체가 있는데 돈보스코 살아생전에 4개의 살레시오 가족단체를 직접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돈보스코는 살레시오 가족이 더 뻗어나갈 것을, 성장 발전해갈 것을 아시고 돈보스코께서 살레시오 총장의 위치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이 3가지로 이야기하죠. 내가 죽더라도 살레시오 총장은 바로 나의 후계자, 돈보스코의 후계자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살레시오 가족의 공동 아버지, 여기에 3번째 살레시오 가족의 일치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팀의 총장 신부님이 돈보스코의 몇 번째 후계자인가요? 라고 하면 틀립니다. 11대 총장님이지 돈보스코의 몇 번째 후계자? 10번째 후계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말장난이 아니라요. 그래서 역대 총장 신부님 중 현재 돈보스코를 포함해서 총 살아계신 분까지 하면 11분의 총장 신부님이 역대 계시는데요. 성인이 돈보스코 성인 계시고 복자가 몇 분 계세요? 거기 보면 복자가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이게 또 달라지네요. 복자가 2분 계십니다. 바로 돈보스코의 첫 번째 후계자인 미카엘 루아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돈보스코 여자 재소회를 창립하신 복자 필리포 리날디, 그분이 바로 복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은 돈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돈은 이태리 말에서 신부님을 뜻하는 그런 의미여서 돈이라는 말을 그렇게 붙였고 가로 안에는 총장으로서 직위하셨던 연도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팀의 총장 신부님께서 11월에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시면 바로 우리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는 가족 일체의 중심이요 가족 공동의 아버지의 자격으로서 한국을 방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레시오 가족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문헌이, 최초로 나온 문헌이 바로 돈보스코의 7번째 후계자였던 에제디어 비가노 총장 신부님께서 1995년 돈보스코 대축일에 돈보스코 살레시오 가족의 일치 헌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처음으로 살레시오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외적인 규칙, 즉 여러 규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공통정신의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가족 정신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전까지 살레시오 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레시오 가족 정신을 보다 더 강조했던 때가 95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